안녕하세요. IM경매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 팀장님과 조금 특별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반 경매만 하셨던 분이 왜 특수물건으로 전향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초보자도 특수물건을 도전할 수 있는지,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저희 팀장님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 팀장입니다. 저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고요. 일반 경매에 투자를 하다가 작년에 대표님을 만나 현재는 IM 경매에서 근무를 하며 특수물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IM 경매를 입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현재. IM 경매에는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시게 되신 건가요? 사실 저는 원래 일반 경매를 3년 정도 공부를 했었어요. 실제 낙찰도 받아봤고 나름대로 투자를 했죠. 근데 생각보다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IM 경매에서 특수물건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철학이 제가 찾던 방향이랑 좀 맞아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경매 공부는 얼마나 하셨을까요? 한 3년 정도 3년 정도.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 경매 공부를 한 3년 정도 하시고 낙찰을 받으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럼 낙찰을 받고, 그 일반 경매를 낙찰을 받고 어떤 부분이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달랐고, 뭐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일단 낙찰 받기까지가 너무 힘들었어요. 입찰을 10번, 20번 이렇게 해야 간신히 한 번 낙찰이 되니까요. 그리고 입찰 경쟁률이 30대 1, 50대 1 이렇게 되잖아요. 실제 제가 낙찰 받았던 빌라도 20대 1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경매 투자자들처럼 낙찰 받으면 솔직히 막 단기 매도 잘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금방 수익이 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2년째 엑시트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지금 매도 차익이나 어떤 수익이 없으신 거네요? 당연히 수익은 없고 재산세만 열심히 내고 있죠. 낙찰가는 높고 실수요자 입장에선 선호도 낮고,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도 좀 들어갔고, 그동안에 기회비용까지 생각한다면 남는 게 없어요. 사실상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 2년째 네. 아무것도 뭐 제 된게 없는 손에 거네요. 준 돈이 없죠. 근데 팀장님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공인중개사를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일반인들보다 좀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셨는데 어떻게 일반 경매를 처음에 이제 택하게 되셨을까요? 일단 제 성격이 되게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경매 처음 배울 때 특수물건은 하지 마라, 위험하다, 일반 경매를 해보고 실력이 생기면 그때 특수물건 하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어떤 틀에 좀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네. 처음에 배우셨을 때 이제 그 강사분들이 이제 위험하니까 하지 말고 이게 좀 겁을 준 그 프레임에 갇혀 네.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좀 두려움이 있죠. 그러면 그렇게 배우시고 이제 일반 경매를 그런 프레임이 지금 씌워진 상태에서 이제 일반 경매를 낙찰 받았을 때 언제쯤 뭔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회의감이 드셨을까요? 낙찰 받고 한 6개월쯤부터 좀 회의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금방 매도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과연 이걸로 수익이 나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시간도 묶이고 손도 묶이고. 경매라는 게 물론 리스크는 감수하는 건데 결국 금매보다도 못하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일반 경매는 금매보다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특수물건 경매는 그러면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된 건가요? 보통 일반 경매에서 어떤 그런 수익을 못 보시는 분들은 특수 경매로 못 넘어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수익을 결국에 못 받기 때문에 경매로. 근데 어떻게 지금 특수물건으로 관심을 갖게 된 건지. 첫 번째 낙찰 물건을 받고 이 경매라는 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고민을 했었고요.
IM 경매 채용 공고를 그때쯤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특수물건? 특수물건이 뭐지? 뭐가 좋은가? 그래서 검색을 좀 해봤고 특수물건에 대해서. 네, IM 경매 유튜브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걸 좀 보면서 특수물건이 어떤 건지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영상을 이제 찾아보시고 저희 영상에 아무래도 좀 특수물건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럼 저희 영상을 보시고 조금씩 특수물건에 대해서 알게 되신 거네요? 네, 그렇고 또 입사 후에 옆에서 대표님이 한 달에 수십 건의 실무를 하시는 걸 보고 특수물건이 어려운 게 아니구나. 나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팀장님이 입사하고 저희가 지금 3건 정도 받았죠. 저희 회사에서. 네, 맞아요. 그때 옆에서 이제 우리 같이 그걸 풀었잖아요. 그 네, 문제 네, 같이 분석도 해결하고. 같이 하고. 네. 근데 좀 어떠셨어요? 그래도 계속 막연하게 어렵다, 뭐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초반에는 특수물건은 좀 겁이 났어요.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 선순위 임차인 막 이런 게 듣기만 해도 너무 복잡하거든요. 근데 제가 입사하고 대표님이 특수물건을 3개 정도 낙찰 받으셨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또 아무렇지도 않게 해결하시는 걸 보고는 위험해 보여도 뭔가 구조만 파악하면 일반 경매보다 수익은 훨씬 크다는 걸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특수물건 경매는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위험한 부분에 대한 그 구조만 알면 일반 경매보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더 심플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일반 경매 하시는 분들이 이제 특수물건 경매는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물론 모르면 당연히 하이 리스크죠. 근데 제가 다 알고 내가 이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특수물건을 하게 되면 하이 리스크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로우 리스크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하이 리턴보다는 로우 리스크 리즈너블 리턴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리스크는 낮고 합리적인 이제 수익이 리턴이 되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맞아요. 일반 경매는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안전한 물건인데 낙찰가가 이미 너무 높아요. 그래서 차라리 급매로 매수하는 게 더 싸게 매수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일반 경매는 또 내부를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제가 알게 된 특수물건은 경쟁도 적고 문제만 해결하면 싸게 낙찰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일반 경매의 몇 배는 높더라고요. 팀장님이 그 받은 일반 물건은 실제 에쿼티 대비 수익률을 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입찰을 하신 건가요? 제가 1억 정도 투자해서 1억 정도 매도 차익을 생각했었어요. 100% 정도? 네. 그러면은 기간은? 기간은 그래도 1년? 1년에서 늦어도 2년 내에. 그럼 100%에서 50%에서 100% 네. 정도 예상하고 입찰하신 네네네. 거네요. 네, 특수물건 같은 경우는 2배 이상은 더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잘 받으면. 지금 저희가 평균적으로 300%좀 그렇죠. 넘지 않나요? 네네. 300% 네. 정도 목표로 네네네. 생각을 하고 최소 입찰하니까. 300에서 500% 정도 저희 특수물건은 수익이 나가는 것 같아요. 잘 받으면.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하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12년 동안 특수물건만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경매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고 좀 뭐 접하는 기회도 많았고, 근데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특수물건 경매 위험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일반인도 할 수 있어요? 그걸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정말 거의 대부분 하시거든요. 근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초보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번 수강생 중에서도 첫 입찰인데도 특수물건 도전하신 분 많거든요. 네. 그리고 대표님이 초반 설계부터 출고 전략까지 같이 리스크 분석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강의 마지막 주차에 처음 경매 입찰인데
특수물건인 법정지상권 물건을 입찰해서 2등 하신 분이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초보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저도 사실 조금 놀라움이 있었던 게 저는 어찌됐건 그 저희 수강생들이 이제 하얀색 도화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위험하다는 프레임을 좀 최대한 안 씌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초반부터 특수 물건을 하기 위한 커리큘럼으로 제가 변경을 했어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조금씩.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낙찰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좀 도중에 또 첫 입찰인데도 법정지상권 물건을 입찰을 본인이 들어간 게 또 2등을 한 게 저도 조금 놀라웠어요. 저는 입찰한 자체가 되게 용감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입찰을 할 수 있는 네네. 진짜 용기가 대단했죠.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는 10년을 하셨는데도 한 건도 낙찰을 못 받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저희 8주 교육 과정 중에 또 입찰을 또 맞아요. 하셔가지고 수업이 다 끝나기도 그쵸. 전에 입찰을 하셨죠. 놀라웠죠, 저도. 네, 특수물건이 무섭게 느껴지는 건 정보가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잘 배우면 오히려 일반 물건보다 리스크 통제가 돼서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 특수 물건은 정보가 정말 부족하다는 게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지금도 이제 유튜브 검색을 해보면 뭐 특수 물건에 관련된 어떤 그런 영상들을 검색을 해보면 다 되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특수 물건을 시작할 때 같이 하셨던 분들이 저희 아버님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즉슨 이제 정보가 그만큼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블루오션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특수물건 시장이 맞아요. 허들이 좀 높고 뭐 경매 초보분들이나 뭐 경매에 관심 아예 없던 분들이나 그리고 또 일반 경매를 해보셨던 분들 그래서 이제 특수물건을 좀 해볼까 하는 분들에게 뭐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처럼 일반 경매만 하다가 시간과 돈이 묶이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특수 물건에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일반 물건은 경쟁도 심하고 낙찰이 힘들잖아요. 근데 특수 물건은 구조만 이해를 하면 일반 물건보다 훨씬 쉬울 수 있어요. 일반 경매만 했던 저도 하고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보통 특수물건 경매는 막연히 위험해서 모르니까 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나 몰라 내가 안 해본 거니까 위험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공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특수물건 경매를 뭐 또 저희 채널을 통해서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IM 경매는 일반 경매가 아닌 유치과, 법정지상과, 선순위 임차인 이런 특수물건을 전문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에 저희가 이제 다음 기수 개강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래 댓글에 고정 링크 클릭하셔서 이제 간단한 설문지만 작성해 주시면 저희 강의 일정, 그리고 강의 내용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